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마 평생 까먹지 않을 공식을 외우고 계실 피타고라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잡은 주제가 바로 최초의 위대한 철학자 피타고라스입니다. 이제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철학 때문인데요. 철학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나름대로 철학이 다 있으시죠, 그죠? 철학이 다 있으신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철학자는 뭘까요? 철학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최초의 철학자는 누굴까요? 뭐 아까 제목에서 보셨죠? 이미 답은 나와 있죠? 피타고라스입니다. 왜 저 사람이 최초의 철학자냐? 스스로가 철학자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나는 철학자다. 왜? 철학이라는 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철학자다. 그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피타고라스는 철학의 목적은 그러면 왜 철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경계로부터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이 마지막 멘트를 잘 보셔야 돼요.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지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려면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 제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신이 되자. 신이 돼야 정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혜가 좋은 6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게 이 6가지를 보시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그 종교 지도자 같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겐 지식이 없으면 다른 선이 주는 다른 어떤 착함, 메리트가 주는 메리트 있는 것들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분간할 수가 없다. 혜택을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누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이건 사용해도 돈은 쓰면 줄어들고 힘 쓰면 힘이 줄어들지만 절대로 지식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다. 네 번째는 여기 있는 대로 평범한 사람은 타고난 환경과 소질 때문에 부나 권력에 가까이 가기 힘들지만 지식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상관없이 지식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거를 가질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지식은 우리에게 전체 인생을 통해서 불멸의 불꽃. 나는 죽어도 내 지식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지식은 늘 다른 사람한테 봉사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게 이제 6가지 피타고라스가 주장한 우리가 철학을 해야 되는 목적. 철학을 왜 해야 되냐? 이 6가지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이익도 되고 선이라는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줄어들지도 않을 뿐더러 제한도 없고 나를 영원히 살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얘기죠. 이런 것들을 피타고라스는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하면 떠오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엄청 외우셨죠? 직각삼각형이 있다. 빗변이 있고요. 요 두 개의 변의 요거의 제곱,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은 요거의 길이의 제곱하고 똑같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외우셔가지고 평생 잊지 않는 수학 공식 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근해 공식.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름은 있죠. 뭐 근해 공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안 나죠? 그래도 생각나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근해 공식. 그게 사실은요, 그 두 개만 있으면요, 그 두 개만 있으면 미분과 적분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이 전부 다 그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수학적으로도 이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피타고라스가 진짜로 만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피타고라스 이전에 이미 기록에 의하면 이미 피타고라스보다 1000년 이상, 1500년 이전에 벌써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동양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느냐? 최초로 그거가 옳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된대. 삼촌이 하면 된대.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그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예요. 동양에도 똑같은 정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거 주비산경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 써졌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름이 주비산경. 그래서 무슨 산경 그러면은 동양에서는 이 산경이 수학책이라는 뜻입니다. 주비산경 이게 뭐냐면 천문학책이에요. 별의 움직임을 어떤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써졌는지 모르는데 기원전 3000년 전에 아마 이런 게 있다라고 이 책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주장했느냐? 진자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진자의 정리라고도 합니다. 별명으로. 예. 자, 그런데 이게요, 이게 이제 정확한 이름 뭐냐면 구고연의 정리예요. 예. 왜 구고연이냐? 요 그림, 요게 이제 주비산경에 있는 한 페이지입니다. 예. 요게 현도예요. 이게 이제 요 삼각형 모양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요거 색칠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따온 게 구고현이에요. 이름이. 밑변, 높이, 현. 그래서 이름이 구고현의 정리입니다. 근데 외국의 수학자가요, 지만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1979년도인가에 그 세계 다양체 대회라는 아주 큰 학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 이제 그 학회를 이끌고 있는 현대의 굉장히 그 중요한 수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세상에서 너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정리가 뭐냐? 그랬더니 지만은 쉬지 않고 딱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동양의 구고연의 정리다. 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랬더니 이 구고연의 정리, 이 그림 한 장에 이게 뭘 뜻하는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걸 뜻하고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또 이게 왜 그런지 증명까지도 이 한 장에 다 돼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깔끔한 정리는 없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리라는 이름이 붙은 정리입니다. 구고연의 정리가. 요게요, 요 칸수, 네모 칸수를 다 세보면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딱 나와요. 요 a제곱, 그럼 요게 뭐냐면 요 길이가 요 길이를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사각형의 넓이죠. 근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으면 a제곱 되겠죠. b도 요걸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b제곱이에요. c제곱은 요걸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사각형의 넓이, 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요거다. 그 그림이 요거 하나로 다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칸 쳐져 있죠. 그 칸의 수를 세보면 여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아름다운 정리다라는 겁니다. 요걸 만들어낸 피타고라스,
과연 어떤 인물일까? 정말로 뛰어난 수학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해야 되는 어떤 고대인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500년경 사람이라 생물연대도 잘 모릅니다. 워낙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보통은 기원전 약 570년경 또는 590년경 뭐 이렇게 태어나서 약 한 500년경에 한 100살 가까이 살고 죽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중요한 기록으로 이 플로클로스라는 사람이 쓴, 이거 이제 연대를 보시면 피타고라스가 살았던 연대보다 이미 1000년 뒤입니다. 이 사람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00년이고요. 여기는 기원 후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약 500년쯤 지난 사람이 쓴 에우데무스의 요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탈레스는 어떤 사람이고, 뭐 아르키메데스는 어떤 사람이고, 피타고라스는 어떤 사람이고 쭉 여기서 써놓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책이 있어요. 많이 안 밝혀진 책인데, 요거는 서양 사람입니다. 유럽. 요 사람은 동양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쓰냐면은 피타고라스의 생애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써서 이 책으로부터 많은 그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이야기는 전부 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것도 갖다 쓰는데요. 자, 피타고라스는요, 우리가 이제 이게 그리스 지중해입니다. 그리스 지역이고요. 요렇게 이제 여기 펠로폰네소스 요거 반도고요. 여기 사모스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 이제 트로이 이쪽, 이게 소아시아죠. 이게 마이너 아시아라는 이제 여기 쪽이고요. 요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서 여기 이탈리아의 발끝에 있는 크로톤이라는 도시로 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아니 여기 살던 사람이 왜 일로 갔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를 조금 잘 봐놓으시면 좋은 게, 유럽에 여행 가시면요, 이 도시들 밀레투스라든지 뭐 트로이라든지 이올코스라든지 델포이라든지 등등등등이 전부 다 신화와 연결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 조각상이 왜 이렇게 생겼고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 이제 사모스 섬이라는 섬은 잘 안 가는데요, 사람이.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섬이에요. 여기를 가서 제가 가보고 싶은 건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행적을 쫓아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서요, 밀레투스에 가서 탈레스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 뭐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그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요. 이 밀레투스 자체가 사실은 제우스의 아들 이름이에요. 이 밀레투스라는 아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친구예요. 거기 갔다가요, 탈레스한테 야 너는 이집트 여기 멤피스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라. 당시에 이집트가 굉장히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라. 그래서 밀레투스에서 배를 타고, 옛날에는요 100길로 이렇게 바로 못 옵니다. 바로 오면 죽어요. 왜? 항해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의 항해는요 저 멀리 육지를 끼고 육지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육지에서 멀어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 시돈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와서 이집트에 도착해서 나일강 타고서 멤피스, 헬리오폴리스 등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배 타고 여기 잡혀서 여기로 옵니다. 이제 잡혀서 와서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에이 다 때려치고 도망가자 해서 어디로 가느냐? 크로톤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도시가 사실은 사모스와 크로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타고라스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델포이라는 곳이에요. 그리스 신화 혹시 읽어보시다 보면 무슨 누구한테 무슨 신탁이 내려졌다 어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신탁을 주로 다 어디서 주느냐? 이 델포이라는 곳에서 줍니다. 이게 누구 신전이 있냐면 아폴론 신전이 있어요. 그 아폴론이 예언, 학문, 활, 태양 이런 거의 신이에요. 그 얘가 여기에 사제가 있는데요, 이 여사제가 있는데 그 여사제가 발이 3개인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중얼중얼 하면 그게 신탁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유황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의자를 놓고 앉으니까 얘가 사실은
그 가스에 취해가지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중얼중얼하는 게 신탁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내려주느냐? 아니에요. 그건 이제 잘 해석해야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런 거, 그다음에 여기 뭐 아테네라든지 테베라든지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파르타라든지 이 북방의 미개한 민족들이 내려와서 머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여기 나머지는 다 그리스족이에요. 스파르타만 그리스족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 살던 애들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파르타 그러면 어때요? 엄격하죠? 막 전쟁 준비하고 애들도 7살인가 8살 되면 남자애 여자애들 따로 키웁니다. 가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살다가 자기 부인 남편 있으면 날짜를 적당히 맞춰서 어찌어찌 해서 아기도 만들고 아기가 크면 다시 국가가 맡아서 하고 등등 해서 엄청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제 얘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이민족이에요. 처음 출발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얘가 그리스화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 되죠. 어쨌든 거기가 뭐냐면 사모스 섬에 살던 안카이오스라는 그 전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모스 섬에 도시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아르고 원정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르고나티카. 황금 양털을 찾아서 떠나는 50명의 그리스의 영웅들. 거기에 이아손,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뭐 헤라클레스도 참여하고 오르페우스도 참여하고 등등 합니다. 그 중에 안카이오스라는 사람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유명한 영웅 50명이 모험을 떠났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 이제 섬을 도시로 바꿉니다. 이 안카이오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 왕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 섬을 이제 다스리게 되겠죠. 근데 어느 해인가 그 섬이 이제 굉장히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니사르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상인입니다. 등장해서 그 섬의 기근을 해결해줘요. 무역상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그리스 본토에서 막 물건을 실어다가 그 섬을 구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섬의 그 귀족, 공주격인 피타이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 피타이스는 바로 안카이오스의 직계 후손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누구냐? 파르테니스입니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나 신전입니다. 지혜의 여신인데 이 파르테니스, 파르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처녀라는 뜻입니다. 처녀라는. 근데 원래 이름은 이런데 그 이름을 나중에 피타이스로 바꿉니다. 왜 바꾸게 되느냐? 이 니사르쿠스가 그 섬의 기근을 해결해 주니까 그 섬에서 우리 공주하고 결혼하게. 그래서 결혼해요. 결혼한 다음에 니사르쿠스의 직업이 뭐냐면 무역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데 떠날 때까지는 와이프한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한번 배를 타고 떠난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이틀 갔다 올게 이게 아니에요. 한 1년, 2년 갔다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빠르지도 않고 바람 불어야 가고 바람이 안 불고 역풍이 불면 또 못 오고 막 그런 겁니다. 떠나서 아까 그 아테나 이런 쪽에 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델포이라는 곳에 가서 신탁을 들으러 갑니다. 들으러 갔더니 그 무녀가 흥얼흥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장사 잘 될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너 돌아가면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가장 총명한 애가 될 거다. 이런 신탁이 내려집니다. 돌아왔더니요. 와이프가 배가 남산만하게 있어요. 파르테니스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없는 사이에 아폴론 신이 다녀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델포이에 있는 신탁을 내려주는 신인 아폴론이 다녀갔다. 근데 그 아폴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당하는 그 분야가 뭐냐면 학문의 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왜 활이냐면 태양빛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비칩니까? 빛이 화살처럼 쏴지죠. 그래서 이제 걔가 태양신이면서 화살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맡은 애가 보통은 그 학문을 맡아요. 왜냐하면 가장 밝은 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래서 신화에 보면 얘가 뭐 맡고 뭐 맡고가
잘 따지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어쨌든 10달이 지나니까 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폴론의 별명이 뭐냐면 피티안 아폴론이에요. 피티안이 빛나는, 왜냐하면 태양신이니까 빛나는 아폴론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 이름을 파르테니스, 너는 이제 파르테니스가 아니고 이 아폴론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피티안이라는 걸 따서 피타이스로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는 아폴론의 아들이니까 아폴론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는 애니까 너가 아폴론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름을 너한테 지어주겠노라. 어떻게? 피타고라스로. 그래서 이름이 피타고라스가 됐습니다. 이게 다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PYTH. 근데 이 사람이 엄청 태어나자마자 엄청 신동이에요. 너무 똑똑해. 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알려주면 100을 알고 조금 있으면 스승님을 넘어가.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니사르쿠스라는 사람 또 이 피타이스가 그 사모스 섬에 엄청 귀족이자 돈이 많기 때문에요. 그 아테네 그리스 지역에 있는 좋은 선생이라는 선생은 다 갖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 탈레스와 같은 고대 칠연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승이에요. 피타고라스가 18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죽고 폴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살고 있던 그 귀족들은 당연히 어쩌지 돼야 되겠죠. 정리가 돼야 돼서 탈출합니다. 섬을. 탈출하기 전에 그 전에 자기 그 기존에 있던 어떤 세력의 힘을 빌려서 폴리크라테스의 추천장을 받아놔요. 얘는 굉장히 똑똑한 애고 얘를 뭐 너네가 잘해줘야 된다 어쩌고 이런 추천장을 받았는데 그걸 계속 갖고 다닙니다. 근데 써먹진 않아요. 그래서 밀레투스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사모스섬 밑에 있었죠. 밀레투스에 가서 탈레스한테 교육을 받다가 탈레스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만 날 떠나고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어려서부터 신동이고 막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적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멤피스로 가려면요, 멤피로 가려면 아까 배 타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원래 이제 이렇게 아까 줄기 따라 가면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글로 가는 배를 고릅니다, 피타고라스가. 근데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뱃사공들한테 물어보죠. 이제 야, 내가 시돈으로 가는데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뱃사공이 작 보니까 요 놈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태웁니다. 지금은 금방 뭐 하루면 가겠지만 옛날에는 바람 따라서 가야 되니까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이 걸리는 동안 얘가 그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이 명상을 해요. 그랬더니 밥도 안 먹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면서 배는 순풍에 돛단 듯 정말 엄청 빠르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 뱃사람들이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시돈에 내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재물을 딱 바쳐서 피타고라스한테 바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돈에서 다시 이제 이집트로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가 엄청 빨리 가요. 뭐 하루 만에 도착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멤피가 헬리오폴리스하고 멤피가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최선진 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선진 문물 또 학문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집트의 사제들이었어요, 사제.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히 자기네 지식은 외부 다른 나라의 지식인한테 함부로 줄 수 없어요. 국가 기밀입니다. 그래서 안 알려줘요. 아무리 유학을 왔어도 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이 폴리크라테스의 뭐 추천서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끝까지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무슨 스승님 밑에서 가면 뭐 합니까? 처음 시키는 게 빨래 청소시키고 이러죠. 그걸 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엄청 똑똑해. 그러니까 서당계 3년으로 걔네들이 배우는 거를 옆에서 곁눈 질로 배우는데 얘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우리보다 뛰어난 애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정식 제자로 받아들여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탄생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소아시아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집트도 점령합니다. 이집트에 있던 피타고라스를 데리고 납치해서 노예로 자기 쪽, 그 바빌론 쪽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서 당시 페르시아의 그 승려들이었던 막이라는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뭡니까 노예로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얘들도 좀 써보니까 자기들보다 뛰어나, 지식도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모스 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피타고라스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탈레스를 우리 그 가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수학이, 그리스의 수학이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증명이 시작돼요. 아까 제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름 붙은 이유가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증명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 이유를 밝혀서. 그 시작이 누구냐? 바로 피타고라스의 선생 탈레스입니다. 탈레스에서부터 논증 수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뭐냐? 어떻게 써먹을까? 이 정리를 어떻게 써먹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탈레스에서부터 뭘 시작했느냐? 바로 왜 이럴까? 왜가 시작됩니다. 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래.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탈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진짜 맞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근데 이걸 완성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논증수학을 체계를 완전히 완성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탈레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피타고라스다.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얘기할 때 늘 탈레스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이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피타고라스입니다. 10분 뒤에 제가 부산에서 나타나서 제 부산에 있는 제자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조금 보면 집에 와 있어요. 그 순간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책을 하는데요. 저기 저 하늘에서 독수리가 막 이렇게 먹이를 채우려고 이렇게 돌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그렇게 보더니 독수리를 불러요. 잠깐 일로 와봐. 옵니다. 독수리하고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 그러면은 얘가 그 먹이 찾던 걸 포기하고 갑니다. 또 어느 동네 가면요.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가 막 온 콩밭을 다 헤매고 다니고 막 농작물 막 다 먹어치웁니다. 그 소도 잡아와요. 너 여기 있지 말고 신전에 가 있어라. 그래서 걔가 뮤지의 신전 옆에 가서 기다립니다. 평생을 기다려요. 그렇게 다 죽어요, 그 소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닷가를 가는데 어떤 어부들이 물고기를 막 잡습니다. 잡아서 팔으려고 해요. 근데 피타고라스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물고기가. 걔들을 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물 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 들었는지 맞추면 내가 놔줄게. 피타고라스가 말을 합니다. 몇백 마리. 그 셉니다. 딱 맞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새는 얘기하고 새는 동안 물고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물 밖에 있으니까. 다 죽었겠죠? 야, 이거 죽었는데 이거 뭐 풀어주면 뭐하냐 했더니 하여튼 풀어줘라. 물속에 넣어줘라. 물속에 넣었더니 다 살아서 갑니다. 엄청나죠? 하여튼 그런 이적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뭐냐?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지금 피타고라스 종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는 다신교입니다. 뿌리가. 왜? 아폴론의 아들이야. 그죠? 아폴론은 제우스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들이니까 내가 신이야. 나 유일신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전체를 다 인정해야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인정이 됐겠죠. 근데 그 이후에 피타고라스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부처입니다. 시타르타가 인도 그 북쪽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피타고라스하고 동시대에 동서양에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 뒤에 500년 뒤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 500년 뒤에는 마호멧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500년 주기로 큰 인류학에 영향을 미친 큰 인물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피타고라스는 유일신을 주장을 못해서 결국 종교가 사이비 종교화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56살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얘 얘기를 들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막 뭐 이런 거,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왔는데, 피타고라스가 오자마자 청중들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혜는 뭐가 좋고 지식의 장점이 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떠나요. 아무도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운동장에서 공을 갖고 노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를 잘 살펴보니까 엄청 똑똑할 것 같아. 그래서 걔 뒷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 가난해요.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대로 에라토클레스입니다. 가난해서, 가난한데 똑똑해. 나한테 공부를 배워라. 난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대신에 나한테 공부를 배우면 하루에 3오벨씩 주겠다. 오벨이라는 게 옛날 아마 돈 단위였던 것 같아요. 3오벨씩 주겠다. 그래서 첫 제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요, 서양 체육의 창시자입니다. 서양 체육학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가르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얘한테 얘기하죠. 내가 이제 가난해져서 너한테 줄 돈이 없다. 넌 떠나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선생님한테 다시 3오벨씩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얘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모스 섬에서 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 학교가 뭐냐면 세미키르클레예요. 요거 그대로 읽으시면 세미서클이죠. 동아리, 요즘은 동아리라고 그러죠. 그 세미서클입니다. 즉 반원이에요. 세미키르클레라고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들을 가르쳐요. 근데 소문이 나니까 사모스 섬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다 피타고라스한테 갖고 옵니다. 야, 이거 좀 해결해줘. 이거 좀 해줘. 근데 그거가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싫어. 귀찮아. 근데 그때 마침 또 뭔 일이 발생하느냐, 이 페르시아가 막 확장해가지고요, 이제 막 그 지중해 연안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막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뒤에 전쟁이 일어나죠. 피타고라스가 떠나고 나서 한 50년 뒤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는 3차 침공, 3번의 침공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마라톤 전쟁이고요. 마라톤 평원에서 이루어진 전쟁이고, 첫 번째는 그냥 다 몰살하죠, 참.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끝납니다. 두 번째가 마라톤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그때 등장한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가 차출되죠. 그 스파르타 왕하고 같이. 거기에 뭐 나는 관대하다 뭐 어쩌고 나는 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걔가 이제 그 크세노크세스라는 왕인데요. 그런 전쟁이 이제 막 서로 이게 막 벌어지려고 하니까 그 그리스 지역에 있던 학자들이 거길 떠나게 됩니다. 하나 둘. 피타고라스도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크로톤으로 이사해서 거기에 가서 케노비테스라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요. 거기서 부인을 만납니다. 테아노라는. 이 테아노는요, 원래는 자기 제자였어요. 생각해보세요. 56살에 고향에 돌아와서 첫 제자하고 세미키르클레 만들고 등등등 해서 케노비테스로 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대에 자기 부인을 만납니다. 이 부인이요, 엄청 똑똑했대요. 이 피타고라스 부인이 최초의 여성학자입니다. 피타고라스가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당시에는 근세까지도 그랬죠. 여자가 교육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신하게 집에서 이렇게 막 딴 사람 못 보게 막 이렇게 감춰놓고 키우고 막 이런,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만은 이 케노비테스에서 모든 제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 제자가 될 사람들을 면접을 봐서 얘는 되겠다 그러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이 케노비테스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테아노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주 예뻤답니다. 엄청 똑똑하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채식주의자였어요. 피, 고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뭐 살생 이런 것도 안 해요. 그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케노비테스라는 곳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면접을 봐서 뽑은 직계제자가 있습니다. 이 직계제자는 아까 테아노처럼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여기에 연구자들이 앉아서 피타고라스하고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장막을 칩니다. 그 뒤로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청강자. 제가 이건 이름은 이제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얘네들은요 엄청 똑똑해서 피타고라스하고 직접 문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그럼 피타고라스가 대답하고, 피타고라스가 물어보면 제자들이 대답하고. 얘들은 뭐 하느냐? 듣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듣기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뭘 쓰는 거는 금지입니다. 뭘 쓰면 안 돼요.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일반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얘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 제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크로톤, 이 이집트 지역, 그 로마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실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냥 생활하는 애들이고, 여기 애들은 같이 사는 애들이에요. 우리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네 재산을 나한테 다 바쳐라. 우리 같이 모여서 살자. 그겁니다. 여기 들어가려면은요, 피타고라스가 심사를 합니다. 합격했어. 그러면은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야 돼요. 여기다.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 이거 무슨 종교 집단이 된 겁니다, 얘들이. 이 모임이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부르는 모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뭐가 있느냐? 스승이 보기에 너는 정치를 잘할 것 같아. 그럼 너는 정치를 해라. 정치에 대한 것만 연구해라, 주로. 너는 보니까 경제를 잘할 것 같아. 경제만 해라. 너 음악 잘할 것 같아. 음악만 해라. 그것만 하는 건 아닌데 그걸 전공으로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공이 있어요. 각자의 전공이. 각자 전공이 있지만 이 모든 제자들이 다 해야 되는 과목도 있겠죠. 그죠? 필수 과목들. 예,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케노비테스가 아까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고 엄격한 모임이 있는데 이거가 지위가 높거나 이렇게 해서 막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페리아누스하고 키론이라는 애는 탈락해요. 근데 이게 탈락한 애들이 내가 잘 나가는 애인데 안 받아준대. 그럼 어때요? 싫겠죠. 그래서 애들이 몰아냅니다. 나중에 피타고라스를. 왜? 막 선동을 해요. 이 크로톤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케노비테스에 이 제자들 특성에 맞게 다 전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이 케노비테스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을 연구하여 깨우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케노비테스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연구하여 깨우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말로 하면요, 배움, 마테마, 마테인,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피타고라스 학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테마테코이. 이 마테마테코이가 뭐냐면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을 마테마테코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이게 매스매틱입니다. 왜 매스매틱이냐? 마테마테코이에서 왔는데 모든 거를 다 깨우치는 연구에서 해는 사람들인데 전공이 있어. 근데 전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4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이었어요.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제자면 다 해야 돼, 이거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래된 마테마테코이가 점점점 단어가 어디로 바꿨냐면 마스메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학을 매스매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을 듣고 있지만, 수학 강연을 듣고 있지만 수학은 없죠, 여기 지금 하나도. 모든 걸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마테마테코이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은 이제 시중이나 어떤 데 가보면 책 이름 중에 뭐 마테마테코이 어쩌고 이렇게 붙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다 수학책이에요.
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신성한 건 무엇인가요? 그 앞에 이제 서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럼 피타고라스가 대답합니다. 답이 뭘까요? 태양과 달이다. 그럼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왜 태양과 달입니까? 그죠? 왜 태양과 달이 신성한 겁니까? 물어보면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할까요? 너 집에 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다시. 왜? 태양과 달인 이유는 이 장막 안에 있는 얘들은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럼 이제 신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태양과 달이라고 했어. 장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장막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얘들이 대답해 줘요. 피타고라스는 이런 것만 합니다. 태양과 달이다. 델포이의 신탁은 무엇입니까? 테트락티스다. 이 테트락티스는 뭐냐면 이 피타고라스의 상징입니다. 피타고라스 상징이 한 두세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더하면 10이에요. 10이 완전수입니다. 완벽해지는 한 세트를 이루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올바른 일은 무엇일까? 무엇이면 희생이다. 뭐 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이다. 왜 수입니까? 물어보면 안 돼.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아셔야 돼. 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이거 뭘까요, 답이?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 그 불교 그러면은 막 우리가 알고 있게 일반인이 알고 있게 불교 그러면 내세우는 가장 주된 그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자비죠, 자비. 자비. 기독교 그러면 사랑. 피타고라스 교 그러면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런 기본적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모니아라는 게 있어요. 하모니아. 하모니가 조화죠. 얘네 이 조화가 바로 그래서 이것만 제가 색깔을 달리한 이유가 이게 얘네들의 모토예요. 자, 피타고라스 종교하면 무슨 경이 있죠. 불경, 성경, 코란 여기도 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 잡힌 저울을 넘지 마라. 그럼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갈게요. 법을 어기지 마라. 왕관에 눈물을 흘리지 마라. 너무 좋아서 호들갑 떨지 마라. 칼로 불을 쑤시지 마라. 이건 좀 맞힐 수도 있습니다. 칼로 불을 쑤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막 쑤셔. 불이 어떻게 돼요? 막 퍼지겠죠? 싸움을 심하게 만들지 마라. 쭉 가볼게요. 마지막 거 제가 한 번만 뭐 제비 살지 마라. 빵을 부수지 마라는 너무 옹색하지 마라. 자, 요 마지막 거 한번 물어볼게요. 무덤 위에서 자지 마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 힌트를 주자면 무덤은 자기 부모의 무덤입니다. 뭘까요? 갈게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에서 나태하게 살지 마라.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은 늘 명상하고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합니다. 이건 죽습니다. 나중에 아까 저기 떨어진 애들에 몰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메타폰툼이라는 이탈리아의 발끝에 있는 지금 발끝 구두굽 근처가 바로 메타폰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뮤즈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40일 동안 굶어요. 음식을 차단시킵니다. 이 반란군들이.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폰툼에 무덤이 있다라고는 전해지는데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 아까 케로비테스의 1대가 피타고라스죠? 2대가 뭐냐면 아리스타이오스입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부인하고 결혼합니다. 피타고라스 죽고요. 옛날에 이거 결혼한 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의 동생이에요. 왕이 우리 형인데 죽었어. 왕비만 살았습니다. 내가 정식 왕으로 취임받으려면 내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왕비인.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니사르쿠스. 3대. 피타고라스의 아버지가 아까 니사르쿠스라고 그랬죠. 아들도 니사르쿠스입니다. 자, 그 뒤에 쭉 내려올게요. 이 아르키타스까지 내려오는데요. 아르키타스의 제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는 누굴까요?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의 근간이죠. 기본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이 플라톤은요, 특히 티마에오스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무슨 정리, 이런 얘기를 쭉 다 설명해요.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살았고 등등. 이 사람은 기원전 400년경 사람이에요. 피타고라스 죽고 한 100년쯤 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의 제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게 뭐 이런 건 뭐 좀 갖고요. 나중에요. 기원 후 3세기경에 이 피타고라스의 사상이 티마에오스에 있던 사상이 신플라톤주의라고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신플라톤주의가 요 3세기경이 뭐냐면 막 기독교가 서양에서 인정될까 말까 하는데 325년에 니케아에서 정식으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러면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합쳐져서 뭐가 되느냐? 오늘날의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됩니다. 결국은 어떤 거냐? 서양 철학의 근본 뿌리는 누구냐? 피타고라스예요. 주장한 게 뭐냐? 조화다. 하르모니아. 그래서 최초의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바로 최초의 철학자이자 이 종교자이자 이 평생을 자기 제자들과 같이 뭘 했느냐? 그걸 통해서 신성해져서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나처럼 신이 되는 거야 돼. 여기서는 빼먹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요. 막 피타고라스는 우주에 신이 연주하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막 음악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게 다 뭐냐? 세상의 우주의 조화를 찾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피타고라스는요, 사실은 신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철학자예요.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남한테 전해주고 싶어. 내 제자들이 다 사랑하기를 원해.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수학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원래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기보다는 최초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의 선구자예요. 의학자입니다. 무슨 음악가입니다.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계 있죠? 그걸 피타고라스가 만들어냈어요.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합니다. 또 천문학자입니다. 종교가예요. 안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기본으로 했던 건 수학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최초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수학을 기본으로 했다라는 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피타고라스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